네, 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은 유리기판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미국 정부가 유리기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슈에 또 크게 올랐기도 했는데 저희가 항상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 그만큼 갈 길이 좀 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됐는데 유리기판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기술이라고요. 그건 사실 좀 멉니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이 꿈을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 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꿈의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그렇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상용화는 2026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분야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짐작은 하고 있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시장은 반드시 수급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인텔 CEO입니다. 인텔 CEO가 들고 있는 기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들고 있는 기판이 또 보이실 겁니다. 이 바이든이 들고 있는 기판은 유기 기판, 현재 쓰고 있는 기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웨이퍼라고 하고 이 웨이퍼 요 하나하나 이제 회로가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 회로 기판 안에서 얼마만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율,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하죠. 불량률이 이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보면 인텔 CEO가 들고 있는 기판 뒤편으로 손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유리 기판인데 이것은 사실 이제 작년 인텔에서 발표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SKC 자회사가 또 발표했던 자료들을 또 보면 일반적인 최근에 이제 기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납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을 보면 앞서 이제 봤던 것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폐율이 되겠죠. 그걸 뭐냐면 이제 똑같은 구간 안에서 좀 더 많은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텔에 대한 시제품, 이 장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이런 기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이제 이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 방향 자체가 원인 바로 AI에 대한 확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CPU라든지 GPU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유리기판을 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뭐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칩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적층 기법으로 이제 HBM에 대한 방법을 쓰지만 그 전까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수평으로 해서 옆으로 갖다 붙이는 형태를 많이들 써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갖다 붙이는 것도 가능한 거고 위로 이제 쌓는 개념도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좀 더 폭발적인 이런 뭐랄까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CPU나 GPU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사이즈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 같은 경우에 교체 주기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일단은 회로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기판에 대한 것도 삼성에서 이번에 그 HBM에 대한 엔비디아 납품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열로 인해서 수율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열에 강합니다. 그만큼 이제 변형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율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은 결국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재밌는 자료 한번 같이 보셨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SK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주가에 대한 탄력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SKC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앞에서 일단 5월 중순부터 해서 이끌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에 대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앞에서에 대한 상승을 붙이기 위한 수급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판단해 보는데요.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더라도 이런 이슈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오늘 현재에 대한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돌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자, 두 번째 기업 개별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S테크라는 기업인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가치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칭 장비에 대한 공동 특허를 3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삼성에서도 삼성전기를 기반으로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도 결국에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 FNS테크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는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앱솔릭스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유리기판이 가져올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전력 부족 현실화된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주 살펴보자 들고 오셨는데요. 12시쯤에 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상방 VI까지 발동이 됐더라고요.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SMR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따져보면 SMR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에 많이 걸려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슈화라고 봐야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력 설비는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전력 설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우리가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렇게 이제 빅4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전선이라든지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간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기업으로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룡전기는 현재 매출의 95% 이상의 수출 물량으로 잡힐 정도로 현재는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뭐 걸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서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압기는 우리가 이제 신호등 사거리 근처에 반드시 있는 것들이 이런 전압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룡전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 번 더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 탑5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였던 UIL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2위권으로 올라왔고요. 또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난주 목요일에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던 우양이 바로 다음 날에 장중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네, 코멘트를 좀 들어보죠. 사실 뭐 핫도그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비하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이 좋은 한국경제TV에서 핫도그 만드는 기업을 소개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적어도 이제 8천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곧장 이제 뭐 기업까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오늘 이제 보라티알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라티알이라는 기업은 메가커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네. 메가커피에 대한 우리가 음식료에 대한 물류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리 음식에 대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원재료를 대부분 다 이 보라티알에서 납품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보라티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캐스팅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